자, 오늘 교재가 99페이지입니다. 이 물건은 건축물 관리자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있고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4분의 3 지분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출을 받은 것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농협에서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강제로 상속을 시켜서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4명이 상속을 받았는 중에서 3명은 농협에 돈을 갚지 않고 1명은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4분의 3 지분 매각 이렇게 나온 물건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2 타경 66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지분 매각인데 4분의 3 지분 매각입니다. 294평에 감정 가격이 4,4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이것을 2,300만 원에 낙찰받은 게 먼저 가격보다 조금 더 써서 낙찰받았던 겁니다. 총 감정가의 4분의 1, 41%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투자 물건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하나 추천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한 분이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에다가 토지 4분의 3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것 같으면서 하면서 저한테다가 이거를 이 교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돈은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서 그럼 제가 처음서부터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 제가 다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그분이 입찰에 들어갔긴 했는데 그분은 예전에 다세대나 아파트를 많이 낙찰 받으신 분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괜히 입찰 들어가려다가 떨어지면 기분 나쁘니까 먼저 가격으로 써서 낙찰 받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찰하러 가갖고 2,200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2,3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법정 지상권에 있는 건물 매각 제외고 토지만 4분의 3이다 보니까 단독 응찰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여기 토지가 3필지거든요. 3필지인데 대지가 한 필지가 있고 전이 한 필지고 답이 한 필지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제가 바로 옥산 면사무소를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그분이 담당자분이 이제 제일 먼저 계약서를 주십시오. 그래서 계약서를 얻고 경매는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 영수증 주십시오. 최고가 매수인 영수증을 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여기 영농 계획서를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농 계획서를 다 써서 제출했더니 4일 있다가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서울에 있는데 여기에 그 4일까지만 말고 한 3일 만에 어떻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하루만 빨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따로 부탁을 드렸더니 그 농지증 담당자 하시는 분이 그래요? 그러더니 그러면 따라 나오세요. 저하고 지금 현장을 같이 가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왔더니 농지증 담당자가 자기 차에다가 저를 타라고 얘기하고 같이 여기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농지증을 띄워주는데 불법으로 문제가 돼 있는 거 없는 걸 다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창고 같은 것이 있죠. 이 창고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 안에 퇴비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퇴비가 쌓여 있는 걸 이렇게 보더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3일 있다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필지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고 여긴 대지거든요. 여기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현황 도로, 이게 현황 도로가 있는데 이 집을 보시면 이 집이 제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비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보면 이런 집이 법정 상권이 있는 것은 제가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제가 철거하고 나가달라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주인한테다가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만약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 법정상권이 있으니까 지료 내면서 내가 살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가 법정상권이 있으면서 허물지 않고 지료를 내겠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을 입찰에 들어갈 때 현장 답사를 가봤어. 제가 체크하는 건 여기에 거주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거주자만 없다 그러면은 법정상권이 있는 거는 무시하고도 입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그 농지증 담당자가 현장을 같이 가보자 해서 가서, 여기는 대지니까 쳐다보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이 밭만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여기에 보면 화물차가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법정상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갔는데, 가서 봤더니 자동차가 있다는 얘기는 거주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에 거주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지료를 주면서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농지증 담당자가 다시 여기 옥산 면사무소에서 저를 내려주면서 3일 후에 오시면 되고, 제가 없어도 농지증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거주자가 없었는데 거주자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누가 있는가 하고 제가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다시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여기 보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이쪽 여기 대문이거든요. 이 대문 있는 거를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어떤 분이 문 열어놨으니까 밀고 들어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삐걱 열고 들어갔더니 이쪽 요 바깥에 창고 말고 이쪽 건물, 요 건물에 텐마루가 있고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문을 열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한 80세 되신 분이 어떻게 왔어?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아저씨 여기 언제부터 살고 계세요? 아니 왜, 난 옛날부터 살았어. 그러길래, 그러면서 왜 그러길래, 제가 이 집 땅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기 안 계시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몸이 아파서 얼마 전에 보건소 갔더니 폐렴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병원에 입원하라 그래서 병원에 한 열흘 입원했다가 이제 다 낫다 그래서 퇴원해서 오는 중이야. 그러니까 제가 현장 답사를 갔었을 때는 여기에 살고 계신 분이 있던 분이 병원에 가서 아무도 없었는데, 그분이 혼자 살고 계시다가 빈집이려다 보니까 나는 거주자가 없는 줄 알았었는데 거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기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 계신 분이 노인네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 여기 건물 주인에게 30만 원 주고 나 평생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약속했어. 나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그분이 이런 집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적 능력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이분이 나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 30만 원 줘서 못 나가 그래 제가 그러면 30만 원 누구한테 줬습니까? 그랬더니 오산에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나 전화번호 몰라. 하여튼 나는 그 사람한테다가 30만 원 주고 여기 평생 살기로 했으니까 나는 못 나가. 그 길에 제가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경매로 낙찰 받았으니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통화하게끔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저도 제 번호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저하고 같이 연락을 하십시다 하고 올라오는데 사실 이게 입찰에 들어갈 때 거주자가 없는 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거주자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강제로 이 사람이 있던 걸 강제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제가 보기에는 그 농협에서 아마 신용 대출을 받았던 것이 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분의 그 집을 강제로 재산 상속을 시키고 그분을 가지고 그대로 돈을 청구를 해서 4명한테다가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김 누구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사람은 돈을 냈고 나머지 3사람은 돈을 안 내다 보니까 4분의 3의 토지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건물은 경매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산시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거기 사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산에 사는 사람에게 돈 30만 원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산 등기부등본은 오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67년생, 64년생, 74년생, 65년생 이러면은 64년생이 제일 형이 되고 주인 노릇하면서 돈을 이 집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상속은 같이 받았는데 그걸 강제로 상속을 시킨 거죠. 그리고 강제로 상속시키기 전에는 제일 맏형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 노인한테다 30만 원을 받고 빌려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주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거주가 있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지분권자들이 이 경매를 진행하는 걸 얼마나 알고 있고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는지 또는 여기는 건물은 매각지역이고 토지만 나왔는데 토지만 나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제일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올라오는 길에 제가 경기도 오산시 이 집을 찾아갔는데 이게 보면 다세대더라고. 오산에 있는 다세대더라고요. 그 다세대에 제가 1층인데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현장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이 없으면은 그 붙여놓고 오려고 그 A4 용지에다가 컴퓨터로 해서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다 연락받으랍니다 하는 걸 크게 써서 놓고 테이프를 지금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문 앞에다가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원래는 여기 갈 마음이 없었는데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경매를 얼만큼 알고 있는지 주인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던 거예요.
6시 정도 지나서 7시 정도쯤 돼갖고 서울에 올라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주 얼큰하게 취한 목소리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아주 취하신 목소리로 경매로 낙찰 받으셨다고요? 낙찰 받았으면 가져가면 되지. 뭘 나보고 전화를 해달라 말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제가 바로 이분은 법정 지향권이 있는지 없는지 건물만 매각이 된지 어떻게 된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4분의 3만 매각이 됐는지 전부 다가 매각이 됐는지도 모르시는 분이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다 알 수 있겠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 너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전화를 깨시고 나중에 통화를 하시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누구한테는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냐면 여기 양천구에 있는 사람한테 다 가려고 얘기했거든요. 뭐냐면은 4분의 1 지분을 아직 사지를 못했는데 4분의 1 지분을 그 사람이 마저 판다 그러면 우리가 다 사서 팔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로 전부 다를 경매로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여기 올라오면서 막바로 양천구로 갔더니 양천구까지 갔을 때는 저녁 한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양천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에 양천구에 도착을 했을 때 제가 남자가 남의 집을 밤에 두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김희주 실장을 제가 모시고 가서 나 대신에 좀 들어가서 이 사람을 좀 만나보고 와달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4분의 3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4분의 1 지분을 팔겠느냐 안 팔겠느냐 물어보고 팔겠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가격은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고 전화번호만 적어갖고 나오면 되겠다. 그것만 좀 얘기해달라. 그리고 저는 바깥에 있고 우리 이제 시장님이 이제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 1시간쯤 기다렸더니 좀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제가 어떻게 됐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저 하는 얘기가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남자분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길래 이 옥산면 수암리를 4분의 3을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들어오시라 그래갖고 거실에서 앉았더니 우리가 지금 잠깐 저녁을 먹고 있으니까 저녁을 다 먹고 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십시다 해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좀 기다렸더니 한 20분 있다가 저녁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와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우리가 4분의 3을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4분의 1 지분을 파실 건지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는데 사실은 보면 여기 내용을 보시게끔 되면 이게 부인이 있고 남편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 이 가운데 김누구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빚을 진 거를 대신 갚았기 때문에 그 사람 지분 경매로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아버지가 빚을 진 거를 자기 남편이 갚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또 팔으라고 오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들이면 또 누나든지 하게끔 되면은 신우의 이 관계를 조금 껄끄럽게 생각했든지 말하자마자 그 남편이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땅 우리 필요 없습니다. 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은 서로 저에도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고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면은 서로 연락을 해서 나중에 가격을 얼마에 매매하실 것인지를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로 하십시다. 전화번호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상대편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현관에 나오는 게 신발을 신는데 거기 부인이 잠깐만요. 우리 남편은 일을 하러 들어가면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화를 못 받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하나 더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온 것이 전화번호가 2개가 전화번호로 왔더라고요. 저는 팔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인 거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토지가 지분 매각이 나와갖고 일부 4분의 3이나 5분의 4나 나와서 일부가 매매가 안 되고 경매로 나오지 않으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우는 그 일부의 토지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만나봤을 때는 판다고 얘기하지 안 판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날 이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제가 출근하자마자 우리 김희주 이사가 여기 어디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전화 좀 한번 해달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해서 제가 전화를 해달라고 한 거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누구냐면은 여기 왜 낙찰 받은 사람 여기 사시는 분이 아까 사시는 분 있죠. 그분을 이제 그 뒤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뭐냐면 저는 부여군에 있는 장애자협회 회장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옥삼면 수암리에 토지 건물을 낙찰 받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뒤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그 사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내보낼 때 이사 비용을 좀 일부 좀 주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낙찰을 받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보고 아 이거는 그냥 내보내지 못하고 돈을 몇백만 원을 줘야지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에 있는 장애자협회 회장 누구누구라고 이름하고 뭐하고 전화번호가 누구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저는 그 사람하고는 이제 얘기를 끊었죠. 한 2, 3일 있다가 그 4분의 1을 판다고 하시는 분한테다가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제가 4분의 3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인데 파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만나서 서로 가격을 의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한 일주일 동안을 서로 가격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만나서 다음 주 한 금요일 날쯤에 제가 그 동네로 가서 한 6시쯤에 전화를 드리면은 근처에서 만나서 가격을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그랬습니다.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해서 그 근처로 가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제가 집 앞에 어디 카페에 있으니까 그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부인하고 2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보면
294평은 약 300평 되죠. 300평 되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2,300만 원에 낙찰 받았죠. 그러면 2,315만 원을 2,400만 원이라고 잡고 이거를 294평을 300평이라고 잡으면 얼른 계산하면은 약 8만 원 꼴이죠. 제가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얼마를 파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공인중개사도 아시는 분이 있고 우리 수강생 중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부여하고 공주에 낙찰만 받으면 팔아주겠다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쯤 거래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입찰에 들어간 건데 저는 이 사람이 4분의 1이다 그러면 약 80평 되는 거 아닙니까? 80평 정도쯤 되는 건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분에게 땅을 300평을 잡고 제가 2,4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한 2,4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보면 평당 8만 원입니다. 8만 원인데 당신 땅을 100평으로 잡고 넉넉하게 잡아서 100평으로 잡고 제가 8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쯤 되는 데를 그거를 8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렇게 됐으면은 1,000만 원을 주셔야지 왜 800만 원을 주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죠. 실질적인 거래 가격은 10만 원 같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기는 8만 원에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원을 제가 쳐서 800만 원을 드린다는 겁니다. 10만 원을 1,000만 원을 주지 못하고 8만 원씩 갔으니까 100평을 쳐서 800만 원을 드린다 그랬더니 10만 원 가는데 내가 8만 원 주고 샀으니까 8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10만 원을 가면은 1,000만 원을 주셔야지 왜 800만 원을 주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평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격을 알고 나왔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10만 원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내가 10만 원 가니까 8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10만 원을 가면 1,000만 원을 주셔야지 왜 800만 원을 주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이 오늘 나하고 가격 협상을 하러 오는데 자기가 가격을 안 알아봤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바로 알게끔 된 거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땅 가격은 많이 준다 그러면 1,000만 원이고 깎는다 그러면 800만 원 사이로 좁혀진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 시세 가격은 10만 원 가는데 800만 원 준다는 얘기는 제가 가서 봤더니 영감님이 계시대요. 그 영감님이 계신데 그 영감님을 사장님께서 내보내 주신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고 만약에 그 영감님을 나보고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800만 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남자분이 그래요? 그래도 나는 1,000만 원 아니면은 안 팔겠습니다. 못 팔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짱을 부렸죠. 이미 그 사람은 그 정도면 사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 이상은 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협상은 없던 일로 하고 제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다시 넣게끔 되면은
그때 법원에서 나와서 같이 공유물 분할로 가는 걸로 하십시다 하고 제가 막 일어났더니 그 옆에 앉았던 여자분이 남편 보고 얼른 하는 얘기가 그 영감님이 아직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살짝. 그러니까 그 남자이 형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다시 그냥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저는 고향이고 그렇게 팔 마음은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팔자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800만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시 앉아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800만 원이 큰 돈도 아니니까 제가 법무사를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전화를 드리게끔 하면은 그 법무사님께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서류를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일시불로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와서 우리 아시는 법무사님한테다가 부탁을 드려서 이분에게 이 4분의 1 지분을 내가 마저 사기로 했다. 사기로 했으니까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서류를 뭐를 가지고 오게끔 하고 제가 몇 월 며칠 날로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합시다 해갖고 법무사님께서 그 사람한테 전화가 걸어서 서류를 뭘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는데 법무사 사무실 여기로 오십시오 하고 약속을 했더니 그날 법무사님하고 저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난 거죠. 제가 법무사 사무실 가서 한 5분, 10분 정도 먼저 가서 앉아 있었더니 그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 맞은편에 앉았고 제 오른쪽에 법무사님이 계셔갖고 제가 이제 오신 분한테 물어봤죠. 서류 법무사님이 말씀하신 서류 다 갖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져온 서류를 법무사님한테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법무사님이 보시더라고.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법무사님 돈 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예, 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법무사님 이대로 해서 계약서를 하나 작성해놔 주십시오 그랬더니 계약서 작성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계약서 작성해놓은 거에 같이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영수증 받고 제가 현금으로 800만 원을 제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다 해놓고 계약서 다 써놓고 돈을 주기 전에 제가 봉투를 꺼내서 앞에다 놓고 주지 않고 그냥 앞에다 놓고 제가 사실은 이 땅을 사는 것은 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축물 관리장은 당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돼 있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무턱대고 건물을 허물었을 때 당신이 나한테다가 왜 내 맘대로 건물을 허물었느냐 이렇게 하게끔 되면은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계약서에 청량산에다가 지상에 있는 건물도 같이 매각에 포함한다는 것을 적어주십시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법정지상권에 있는 건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할 때는 전혀 그 얘기 안 한 겁니다. 땅 얘기만 한 겁니다. 땅 얘기만 다 해놓고 땅을 가지고 가격을 다 정해놓고 계약서까지 다 써놓고 돈을 줄 때 그 얘기한 돈을 주지 않고 봉투를 꺼내놓고 그 얘기 해놓고 법무사님 앞에다가 법무사님이 거기다가 특약상에다 그걸 집어넣게끔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한 1분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전태 건물에 관한 것도 4분의 1밖에 없으니까 4분의 1 지분에 관한 것은 매각한다고 적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더 이상은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좋다. 4분의 1을 적어라 해갖고 4분의 1만 적고 하는 걸로 끝이 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4분의 1 우리가 마저 다 사서 등기 이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건물도 우리가 이제 철거할 수 있게끔 특약까지 넣어놨으니까 제가 우리 그 수강생이 거기 공인중개사 하신 분한테다가 전화를 걸어서 4분의 1 마저 샀고 건물도 내가 이렇게 다 처리를 했으니까 팔아주십시오. 매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더니 한 4, 5일 있다가 그 공인중개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저 그거 팔지 못합니다. 아니 왜요? 제가 거기 한번 현장 답사를 가봤더니 웬 영감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날 보고 어떻게 왔냐 그러길래 공인중개사인데 내가 이거를 팔아달라서 팔려고 현장 답사를 와봤다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여기서 30만 원 주고 살고 있는데 나 죽어도 못 나가니까 그따구 소리 하지 말으라고 소리를 질러서 알았습니다 하고 와놓고 저한테다가 거기에 계신 분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은 매도 못 합니다. 그때서야 제가 거기에 계셨던 분이 생각이 난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분하고 또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한 150만 원, 200만 원을 50만 원씩 나눠가지고 봉투를 4개를 담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을 내보내려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그분이 있더구만.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된다. 그때 나가려면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을 좀 달라 해서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120만 원 주겠습니다. 안 돼. 130만 원 안 돼. 그럼 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50만 원에서 또 150만 원까지 올라오는 게 한 3시간 걸렸어요. 얼마나 저 돈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한다고 그러고 하다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려서 150만 원에 나가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 조건은 150만 원을 자기한테 오늘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집을 얻어 가지고 언제 나갈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만 원 받고 안 나가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간다고 얘기하는 나가는 날 와서 150만 원을 주겠다. 그 사람은 오늘 150만 원을 줘야지 나갈 자리를 알아보겠다. 그거는 더 이상 저하고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15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하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150만 원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15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집 못 얻어서 못 나가겠어 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걸 시간을 또 오래 끌을 수도 없고 그대로 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일 처음에 그 장애인 협회에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던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장애인 협회 그 전화번호 적어놓은 걸 한테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협회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어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지금 거기 계신 분이 살고 계신 분이 김동누구라고 하신 분인데 그분 때문에 제가 한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했더니
알았어요. 오십시오. 번지수가 몇 번지고 어디입니다.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더니 장애자 협회 큰 건물이 있고 그 뒤에 옆에 건물로 오라 그래서 뒤에 옆에 건물을 가봤더니 장애자 협회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시각장애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장애인 협회 회장님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협회 회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시각장애인 협회 회장님한테 가서 회장님 누구 계십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해줘서 제가 가서 그 시각장애인 협회 회장님한테다가 먼저 예전에 저한테다가 김누구 내보낼 때 그 이사비용 좀 부탁을 했길래 제가 15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150만 원씩이나 준비했습니까? 이미 150만 원 합의한 돈이니까 150만 원이나 준비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지금 이 누구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서 했더니 그분이 바로 거주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동진아, 여기 교수님 오셨는데 150만 원 갖고 오셨대. 너 어디 있어? 빨리 와. 뭐 언제까지? 지금 빨리 와. 지금 교수님 바빠서 너 늦게 오면 그냥 바로 올라가신대. 빨리 와. 이렇게 전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지금 동기가 집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저하고 같이 출발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출발했는데 그분이 출발하자고 나오니까 바깥에 장애인협회 있는 데서 그 뭐라 그러죠? 복지사라 그러나? 복지사 2명이 한 사람은 스타렉스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안내를 하면서 두 사람이 그 스타렉스를 타고 장애인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오면서 저보고 저는 저 차를 타고 갈 테니까 저 뒤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를 따라서 갔습니다. 가서 여기 앞에 제가 이 앞에 그 차를 세웠고 장애인협회 그 회장 그 스타렉스를 여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로 뒤로 갔는데 스타렉스가 이제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뒤에 의자를 서로 마주보게끔 뒀고 마주본 쪽에 이쪽에 이제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이쪽에 앉고 제가 여기 앉고 그다음에 차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운전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회복지사가 여기 앉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여기서 유동규 씨가 나와서 자리에 이렇게 넷이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렉스 안에 이렇게 넷이서 앉은 겁니다. 앉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150만 원을 준비한 것을 누구한테 먼저 줬냐면 사회복지사한테 먼저 줬습니다. 먼저 주고 쉬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 쉬더니 150만 원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 드리는데 제가 이게 합의서를 먼저 써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보증인으로 해갖고 제가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한테다가 내가 150만 원 줬다는 거를 뭐야? 보증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옥산면 사회복지사도 같이 둘이서 여기다가 150만 원을 주고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거에 보면 같이 사인을 하고 150만 원을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달라 이 사람이 약속한 대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저보고 8월 30일까지더니 추석 때까지는 나가겠다. 11월까지 나가겠다. 이렇게 2번, 3번을 또 안 나가고 미루더라고요. 150만 원 줬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여기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김문수 회장한테다가 제가 전화를 걸어서 예전에 제가 이동규 씨한테다가 150만 원을 준 거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약속도 8월 30일까지 해서 나가기로 했는데 9월 말까지 나가겠다, 추석까지 나가겠다, 10월 달에 나가겠다, 11월 달에 나가겠다 하면서 여태까지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때 그 회장님이 저보고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다가. 나 지금 이사 나가고 있어. 이렇게. 결국은 법정상권에 있는 건물, 이 건물을 그 당시에 이 장애자 협회 회장님을 제가 중간에 보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겨우 내보냈지, 만약에 이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땅만 경매로 낙찰을 받고 건물을 못 받았을 때 대부분의 권리 분석을 할 때 법정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법정상권이 있는가 없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관여하지 않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고, 거주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법정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없는 법정상권은 절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